사이다 무비튼. 나는 수년 전부터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어느 날 아파트 더부살이 관리인을 모집했을 때의 이야기다. 더부살인이 주거비와 공과금이 무료라서 그런지 쉽게 생각하고 응모하는 중년 부부가 많고 경쟁률도 꽤나 높다. 그렇다고 해도 아파트 관리인은 꽤나 일이 힘들어서 시작해놓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파트 비품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거나 때에 따라서 직접 교환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또 술이나 쓰레기 관리도 해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주민에게 말하러 가야 하기도 하는데 성질을 부리거나 아예 말을 안 듣는 주민도 많다. 게다가 주민들의 민원 전화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체력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게 크다. 꼬장이 심한 주민이 찾아오면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하지만 조건에 낚여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때도 6조 정도 응모가 들어와서 면접 시간을 나눠서 한 조씩 면접을 봤다. 면접은 나 혼자서 진행하며 책임자이기도 하다. 어떤 부부가 들어왔을 때 부인분을 보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당황하며 이력서를 봤더니 이름을 보아 그 인간임에 틀림이 없었다. 나도 얘도 이제 50대가 되어 있어서 서로 늙었긴 한데 옛날 그대로의 성격 더러워 보이는 얼굴은 그대로였다. 일단 자리에 앉혀서 조금씩 질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은근슬쩍 그 여자 출신 고등학교를 물어봤는데 역시나였다.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확인차 물어본 거다. 나는 고등학교 때 그 여자의 미움을 사고 있었다. 왜냐면 부모님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그녀 아버지가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게 사건의 발단이다. 어느 날 여자의 아버지가 회사의 부품이나 비품 등을 횡령하고 있었는데 그걸 들켜서 해고당했다. 평소 근무 태도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걸 원인으로 내세워 여자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다. 하지만 물건을 훔치는 건 범죄이고 그걸로 헤어졌다고 해도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긴 한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아직 얼마 안 되었을 무렵에는 나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여자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반도 다르고 아무런 접점도 없었지만 쉽게 말해 아버지 일에 대한 분노가 나를 향한 것이었다. 남자가 여자한테 진다니 한심한 얘기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자 상대로 복수한다는 것도 그거대로 한심한 얘기라서 나는 그냥 무시하고 다녔다. 그 여자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도둑질로 체포된 적도 있을 정도의 학생이었으니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도 한몫했다. 욕이나 조롱으로 끝났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복도에서 일부러 부딪혀와서 다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쯤 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가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고 화가 났는지 계단에서 나를 밀쳐 나는 넘어졌고 이마에 흉터가 남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그때 나는 피를 흘리고 있어 눈을 뜨기 힘들었지만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랬더니 여자는 사악하게 웃는 얼굴로 나를 보고 있어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반드시 그 여자가 그랬다는 증거는 없고 또 나는 이마를 부딪혀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봤다는 말을 들을 확률이 더 높아서 결국 내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그런 것으로 끝났다. 나는 그 부상으로 입원하고 상처를 꿰매느라 고통이나 불편도 장난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병문안은커녕 태어난 나를 보고 실실 웃어대기나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걸로 일일이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어서 결국 졸업 후 잊고 살아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설마 이렇게 세월이 흘러 서로 50대가 넘어 이런 형태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자 남편은 엄청 일도 못할 것 같이 생겨서는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남편 이력서를 보니 고졸에 작은 회사만 옮겨 다닌 듯했고 현재는 가사도우미라고 적혀 있었다. 즉 무직이란 소리다. 지금까지의 이직 이유가 전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퇴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남편의 태도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 다 잘린 게 아닌가 싶었다. 한편 여자는 아직 면접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필사적으로 꼭 하고 싶다는 어필을 해왔다. 그야 남편이 무직이 되었는데 이런 찬스를 놓칠 순 없겠지. 그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나는 우선 여자가 보기 쉬운 각도로 앞머리를 쓸어 올려 상처를 보여주며 말했다. 상처를 쓰다듬으며 여길 보라고 어필해줘도 당연히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다.
우선 저희 조건을 말하자면 거주지를 제공하며 부탁드리는 일이라 손버릇이 나쁜 분은 좀 어렵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부분은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여자는 자신감 넘치게 네, 괜찮습니다. 손버릇 하나도 안 나빠요. 믿어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이상하네요. 고등학교 때 절도죄로 체포당하신 이력이 있지 않나요? 라며 일부러 이력서를 봐가며 말했더니 여자는 당황한 듯한 얼굴로 예? 아니, 그런 건 쓴 적 없는데? 같은 말을 하고 나서 당황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실은 그 당시 부모님이 힘드셔서 저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철없는 마음에 그만 딱 한 번 물건을 훔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딱 한 번만 그런 거지 그 이후에는 마음을 바로잡아서 도둑질한 적 절대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아주 정성스럽게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분명 절도는 한 번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게다가 그 고등학교는 중간에 전학 갔죠?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력서를 가리키며 말하자 왜? 어떻게? 라며 여자는 당황하면서 몸을 떨었다. 그럼 전학 가게 된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당연히 몇십 년이나 지난 전학 이유 따위는 채용 여부에 전혀 관계없다. 그 여자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내 얼굴을 본 순간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진수 씨? 라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흉터만 떡하니 내놓으며 같은 학교 학생을 크게 다치게 하고 그러신 분을 고용해드릴 수는 없죠. 유감입니다만 이라고 말해줬다. 그걸 들은 여자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래도 여자는 완전히 기억을 다 떠올린 듯했다. 나를 계단에서 밀쳤던 것도 괴롭혔던 것도 전부 다. 왜 그러시죠? 나는 일부러 그렇게 물어보며 여자의 반응을 살폈다. 하필이면 면접관이 나일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여자는 손을 떨면서 눈을 피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떨려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듯 했으나 겨우 쥐어짜듯 죄송합니다. 그냥 돌아갈게요. 여자는 재빨리 혼자 일어나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갑자기 사라진 아내와 내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나는 남편을 향해 죄송하지만 이만 돌아가 주세요. 라고 말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고 있는 남편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지만 아내도 이미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싶었는지 뒤쫓아 달려갔다. 과거의 죄는 그 여자의 몫인 거지 남편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리를 잡을 찬스를 빼앗아 버린 꼴이 되어 살짝 미안하긴 했지만 어차피 그 남편도 아파트 관리를 시키기는 좀 힘들겠다고 생각한다. 아파트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특히 많은 건 쓰레기나 층간소음 문제인데 주의를 줘도 듣는 사람은 거의 없고 기분 나빠하거나 속위에 경일기나 다름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 남편도 이런 인간들에게 맞설 깡은 안 되어 보인다.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만나 나도 참 재미도 감동도 없는 복수를 해버린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학창시절에 쌓였던 울분이 이 나이가 되어 겨우 풀린 것 같아 조금 통쾌한 기분은 들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